안녕하세요. 회생파산TV 김영용 법무사입니다. 네, 구독자 여러분, 지금 시간이 7시네요. 저녁 7시예요. 직원들은 대부분 퇴근을 했고, 저도 이제 상담 일정은 끝났어요. 6시까지 해서. 오늘 전화를 한 대여섯 통 정도 상담을 한 것 같고, 직접 사무실 방문 예약해 주셔서 방문 상담 오신 분이 아침부터 해서 5분이 왔다 가셨습니다. 그럼 일과가 끝나야 되는데 저희 일과는 끝나질 못해요. 이 직원들 결제 서류 올려놓고 간 거 검토를 다 해야 되고요. 서류 취합이 끝나서 이제 작성 들어가야 되는 서류가 또 여러 건 올라와 있어서 이것도 제가 또 쭉 검토를 좀 해봐야 됩니다. 오늘은 제가 그 상담 오셨던 분 중에 세 분이나 그런 분이 계셔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얘기예요. 채권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잘 찾아내는 것. 채권이 누락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, 또 그 채권이 누락되지 않도록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할 때 채권이 왜 누락이 되는 일이 발생하느냐 생각해 보면, 오늘 오전에 오셨던 어르신, 그 연세가 좀 많으신 남자분이신데 예를 들어보면 채무가 발생한 게 이미 엄청 오래되셨어요. IMF 때 사업이 크게 부도가 나셨던 분이에요. 그래서 그 이후에 그냥 일용직으로 어렵게 생활하시다가 근데 이제 채무를 좀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 거예요. 그래서 찾아오셨는데, 이런 분들이 대표적이에요. 채무가 발생된 지 오래되신 분들, 5년, 10년, 심지어는 그분처럼 20년 이상 이렇게 채무가 너무 오래전에 생겼을 때는 당연히 기억을 못 하십니다. 내가 처음에 삼성카드 대출을 받았던가, 국민은행에 대출이 있었던가, 그 일일이 기억을 못 하겠죠. 그리고 채권이라든 게 오래되면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자꾸 채권 양도가 이루어집니다. 처음에 원채권자가 채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채권을 팔게 되죠. 그러면 기간이 길어지면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, 세 번, 네 번, 여러 번 이렇게 팔려 다닐 수도 있어요. 그러면 당연히 더더욱이나 채권자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죠. 채권이 누락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다음으로 말씀을 드려보면, 우리가 개인회생이든 개인 파산이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때 꼭 중요한 서류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. 채권자 목록이라고 해요. 이름 그대로 채권자가 어디인지를 적어내는 목록이에요. 이 목록에 들어가서 법원에서 결정을 받아야만 그 목록에 들어가 있는 채권들이 면책에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. 채무 탕감의 효과가 생기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채권자 목록에서 빠지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겁니다. 면책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채권자는 별도로 돈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. 채권자가 압류가 들어와도 되고 소송이 들어와도 되고 법 조치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럼 정말 난감한 상황이 돼요. 나는 다 정리가 된 줄 알았더니 이게 빠졌네. 그러면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겠죠.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이 약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차이가 있긴 해요. 그걸 설명드려보면, 개인 파산은 그래도 방법이 좀 있습니다. 내가 고의로 악의로 알면서 누락한 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. 그래서 면책 확인해소, 청구 이해소, 아니면 상대방 소송에서 그런 내용으로 내가 몰라서 빠뜨린 거다, 일부러 알면서 빠뜨린 게 아니다, 이런 주장을 하시면 소송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개인 회생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게 없거든요. 이런 면책 확인해소 이런 절차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채권자 목록에서 빠지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내가 알면서 빠뜨렸든 모르고 실수로 빠뜨렸든 상관없이 그냥 목록에서 빠진 순간 그 채권은 따로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정말 조심조심 하셔야 되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은 없을까?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. 오늘 찾아오셨던 세 분 전부 다 제가 해결을 해드렸습니다.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드리냐면요, 채권자가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, 특히 채무가 발생한 시점이 오래되신 분들은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, 대부분 금융기관이죠. 금융기관들은 상사채권이니까 5년 안에 소송이라든가 법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채권 추심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돼요. 일반 개인들 간의 거래에서도 10년입니다. 10년 동안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은 법원에
돈을 받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할 수가 없어요. 사실상 못 받게 돼요. 소멸시 완성으로.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무조건 금융기관은 5년 안에, 일반 개인들은 10년 안에 법원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. 대표적인 게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조치죠. 그리고 압류를 할 수도 있겠죠. 이런 조치들을 하지 않으면 이 채권이 없어지는 거예요. 돈 받을 권리가 사라져요. 그래서 사건조회라는 걸 해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. 어떤 채권자가 나한테 소송이 들어왔었는지, 압류가 들어왔었는지 이걸 다 체크해 보면 그 소송이 들어오고 압류가 들어온 채권자들이 누군지 알 수가 있는 거죠. 저희 사무실에서 해드리는 방법은 인증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.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것이 있어요. 거기에 이제 사건 번호로 검색이 있고 공인 인증서로 검색이 있는데, 공인 인증서가 있으면 이 모든 사건을 다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. 나는 공인 인증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? 걱정하지 마세요. 저희 사무실 방문 예약하시고 찾아오시면, 아니면 지방에 계신 분들도 전화 주시면 저희가 인증서를 만들어 드려요. 인증서를 저희가 만들어서 그걸로 저희가 직접 다 사건 조회를 해드려요. 그리고 인증서가 있으면 서류도 여러 가지를 인터넷으로 발급해야 되는 서류들을 저희가 다 대신 해드릴 수 있으니까 본인들께서 서류 준비하는 데도 되게 편하세요.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서류 준비하는 게 좀 복잡하잖아요. 서류가 많아서. 이것도 많은 부분을 저희가 인증서를 만들면 해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오셨던 세 분도 저희가 인증서를 만들어서 사건 조회를 저희 직원들이 다 해서 채권자를 다 찾아냈습니다. 그렇게 하시면 개인회생 파산에서 가장 두려운 채권이 누락되는 일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. 네, 오늘은 제가 아직 업무가 덜 끝났는데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. 네,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다음 시간에도 또 알찬 영상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